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데요. 자, 트럼프가 결국에는 셧다운을 하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야당이랑 예산 합의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옳은 일을 하려고 안 한다. 그래서 헬스케어 이쪽을 두고 지금 공화당이랑 법안 지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팽팽하게 지금 맞붙고 있고 결국에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10월 1일 오후 1시가 데드라인인데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강경 대치 속에 극적으로 타결될지, 아니면 요즘 들리는 소문에 폴리마켓에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거의 뭐 셧다운을 그냥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셧다운 할 확률이 뭐 77% 이상이다 이런 지금 예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2025년 9월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셧다운 위기는 단순한 예산 통과 지연을 넘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라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깊숙이 얽혀 있어 과거 사례와는 아마도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과거랑 다르기 때문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연계가 되어서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증시, 미국 주식, 국채, 금시장, 은 가격 어떻게 이게 바뀔 것인지 이거를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게 진짜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이거를 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트럼프발 셧다운 공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예전부터 금이랑 은은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해서 제가 실물 실버, 은이랑 그 다음에 실물 금도 꼭 모아 가셔라, ETF도 여러분들 모아 가시면 좋지만, 지금 들리는 소문에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실물 금을 직접 사러 가셨대요. 그런데 진짜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갑자기 오전에서 오후에 2만 원이 뛰어버려서 야, 이거 진짜 오전 가격으로 산다고 이렇게 미리 정해놔서 살 수 있었지만 진짜 서로 살려고 해서 이제는 골드바도 이제 남아나지 않겠구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지금 사상 3,800달러를 돌파했고요. 그 상승 배경에는 뭐 연방정부의 미 연방정부죠, 셧다운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그 금 ETF 매수, 그 다음에 금 현물도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ETF 수급 포인트에서는요, 도이치뱅크는 올해 들어 ETF 수요의 가격 영향력이 과거 3년 대비해서 50% 강화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순유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는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가 이제 점점 연준을 장악을 하고 있고, 연준 이사 리사 쿡을 계속 해임시키려고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까지도 이제 스티븐 미란이랑 월러 이사랑 이렇게 투입을 시키면서 연준도 장악을 해서 금리 인하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연준을 이제 쥐락펴락 한다고 하면 점점 더 달러의 이 신뢰죠 줄어들면서 금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요. 셧다운도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은행에서 지금 보니까요, 우리나라 금값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g당 금값이 지금 19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야, 이것도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금을 투자하라고 한 이래로 거의 뭐 4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금을 예전부터 투자하고 있었는데 요새 좀 더 강조했을 때 불과 뭐 5, 6개월 만에, 올해 만에도 한 40% 이상이 올라 버렸으니까 진짜 금의 상승이 정말 무섭고요. 국내 이 금의 상승은 더 많이 무섭다. 그래서 제가 ETF 타이거 KRX 금연물 ETF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나중에 수익률이 좋아요. 물론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셧다운 제도 배경과 메커니즘을 한번 보자면, 셧다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거 뭐냐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의회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10월 1일 날 시작을 해요. 이거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해야겠죠. 근데 통과시키지 못하면요, 임시 예산안에 지금 합의하지 못할 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6년 이후 총 22차례 셧다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수일 내 해결되었지만 일부는 장기간 지속되어서 심각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은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시에는 어떻게 되냐, 필수 서비스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비필수 연방 직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사회보장연금, 그다음에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등 의무 지출은 지속되지만 국립공원 운영, 그다음에 여권 발급, 중소기업 대출, 각종 허가 업무 등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노동통계청이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를 중단할 예정이어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연준에서도 통화정책 결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그리고 통계청도 이것도 트럼프가 장악을 지금 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또 이제 노동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발표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또 이제 푸시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95년도부터 이렇게 한번 셧다운 한번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95년에서 96년 클린턴 정부 시절 있잖아요. 두 차례 셧다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요, 특히 21일간 지속됐던 두 번째 셧다운이 역사상 가장 긴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공화당이 양보를 하면서 지금 균형 예산 달성과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있잖아요. 이거를 달성할 수 있었고요. 클린턴은 다시 또 재선에 이게 도움이 돼서 재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오바마 정부 시절 16일간 셧다운 되면서 오바마 케어 시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롯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원 공화당이 이 오바마 케어 예산 삭감을 하거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어떤 양보도 얻지 못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은 약 4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했지만 주식시장은 해당 분기에 오히려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주식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셧다운 한다고 해서 주식이 좀 떨어지면요, 오히려 그때가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까지 이 트럼프 정부에서 35일 셧다운,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이 57억 달러를 요구한 트럼프와 이를 거부한 민주당 간의 이 대립이 원인이었다. 그래서 의회 예산차 12호 여기 추산으로 총 1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중 30억 달러는 영구적 손실로 간주됐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진짜 가장 긴 것도 자기가 만들어내고, 이번에도 만약에 셧다운이 들어간다고 하면요, 이번엔 진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셧다운 이유와 독특한 특징과 그다음에 정치적 역학, 중요한 거는 이제는 트럼프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진짜 극우라고 불리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은요, 저한테도 제가 어떤 우리나라 정책이나 우리나라 경제를 말하면요, 너 뭐 좌파냐, 너 우파냐 막 구독자분들이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디 쪽에도 속하지 않는데 계속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요, 서로 이제 양극단으로 정치나 이런 의견들이 거의 대립을 하면서 이게 점점 양극화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미국도 이렇게 지금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극화되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요. 서로 이제 화합하기에는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 트럼프 2기 때 이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바마 케어를 두고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섞이는데요, 결국 이거를 명분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ACA 보험료 세액 공제, 그래서 이거를 쭉 뭐 이렇게 하면은 줄이자는 얘기죠. 지금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 이거를 어차피 올해 말에 만료가 되니까 그대로 가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이거 또 늘려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현재 2200만 명의 A 마켓플레이스 가입자가 중에 11%가 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평균 보험료가 7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개인당 연간 700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 지금 연방 빈곤선 100%에서 10% 사이인 저소득층이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기존 실버 플랜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복지라는 게 처음에 지급되는 게 어렵지, 지급되고 나서 이제 안 한다고 하면은 지급되는 게 쉽지, 근데 지급되고 나서 이거를 줄인다고 하면 엄청난 반발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줬는데 이제는 안 준다 하면은요, 아마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엄청난 지금 이런 뭐라고 해야죠, 진짜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선, 트럼프에서는 이거를 없앤다고 하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보조금, 오바마 케어로 이렇게 나오는 보조금 연장에 대해서 민주당과 지금 공화당이 엄청나게 극렬한 반대에 치닫고 있는데, 이거는 공화당 트럼프 측이죠.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 예산을 인질 삼아서 불법 이민자들,
지지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세금을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뭐 민주당 측에서는 이 보조금이 이민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감세로 인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의 복구가 필요하고 7주가 아닌 7일에서 이제 10일짜리 단기 예산안의 대안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정말 서로 이렇게 의견이 진짜 반대가 치닫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옳은 일을 안 하려 해서 지금 셧다운 위기가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군인 급여 필수 서비스 중단은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존슨 하원 의장은 정부 폐쇄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슈머 원내대표가 공화당 법안은 이 민주당 의견 반영에 전무하다. 그래서 간극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헬스케어를 해치는 공화당 법안을 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그게 이렇게 치닫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진짜 의견이 확 나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민주당은 이번 예산 협정에서 지금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레드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 해줘야 예산안 협상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모로 삼아서 민주당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층 90%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유지를 찬성한다고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화당은 또 이제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이 공화당 지지자 중 57%가 또 오바마 케어 유지를 찬성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농업인, 복장주, 소규모 자영업자 등 공화당 핵심 지지층이 지금 CA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57%가 오바마 케어 유지를 또 찬성한다고 하니까 이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지금 보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제 특이하거든요. 여기는 진짜 완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완전 독특하고 기존의 미국과는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완전 극단적으로 트럼프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 셧다운을 한다고 하면요. 예전과 접근법이 다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관리청 OBM이 지금 연방 기관들의 영구적 감원 통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시적으로 원래 공무원들이 원래 좋아했어요. 이거 셧다운 하면요. 일시적으로 휴가를 주고 무급휴직을 주면서 쉴 수 있다가 쉬고 올 수 있으니까 아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무급휴직과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셧다운을 하면서 이제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를 하고 공무원들을 아예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거 많이 자를 수가 있다. 그리고 대거 압박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의 인사들 아마 대폭 해고, 영구 해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무섭고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계속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도 트럼프가 이제 3연임하고 푸틴이랑 시진핑처럼 오래 가야 된다. 오래 가야 우리가 지금 이끄는 마가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요. 계엄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예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렇게 불러놓고 야 너도 계엄을 해서 지금 선거를 안 하고 오래 하고 있는데 나도 계엄을 하면 계속 대통령 해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농담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이 조금 뭐라고 해야죠? 좀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셧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헥세스가 이번에 미군 장성 800여 명 전 세계에 퍼져 있는 800여 명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안보 공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례적으로 소집을 해서 30일 날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DS의 핵심 내용이 뭐냐? 지금 중국 대응을 글로벌 차원에서 축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너무 에워싸지 말고 우리도 이제 우리 영토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퍼져 있던 미군을 다시 모아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목표를 삼고 지금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있다면서 미국과 아시아, 유럽과 아시아 주둔 미군을 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이 뭐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미국의 새로운 방향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본토 방어를 강화하는 걸로 이제 중심이 재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위협을 대만 침공 정도로만 국한을 하고 전 세계적 팽창 억제 전략은 거의 빠진다. 이제 점점 미국이 줄어들면서 자국 우선주의, 자국 보호주의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군 수뇌부에 강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댄 케인 합참의장 등 고위 장성들은 근시안적 그다음에 현실성 부족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케인 의장은 중국 억제 필요시 격퇴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헤그세스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름을 바꾼 게 아마도 미국이 이제는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인 전쟁도 고려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까지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무제한 방어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지금 갈등을 해결하고 방어해주는 역할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미국도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바뀌어서 이제는 진짜 국제관계에서 엄청난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왜 하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계엄령 이런 뭐라고 하죠?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장성들을 모아놔서 이 800명 중에 200명을 감축을 하고 아마도 여기에서도 이제 충성맹세를 받을 겁니다. 야, 트럼프가 야 니네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만약에 트럼프가 뭐 시키면 다 따를 거지 이렇게 해서 헥스가 와서 줄 세우게 하는 거죠. 야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계엄령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의회를 다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트럼프 말 잘 들을 거야 니들? 이런 걸로 하면서 아마 미군 장성들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트럼프 라인이 누군지 이거를 색출을 해내고 아마도 감축을 하는 그런 곳은 아마 반 트럼프 이런 장성들을 아마 감축을 하거나 해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버지니아 퀀티코 기지에서 장성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마도 줄 세우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이제 재편을 할 것이고 아마 크게 바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아마 큰 여러 가지 이런 목표로 모으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도 진짜 혹시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앱스타인인가 그 파일도 있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 막 걸려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무마하거나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하죠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내려갈 때 이제 사법 리스크로 다시 또 구속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벤스 부통령을 다시 또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그렇게 해서 아니면 위험성을 줄이거나 아니면 진짜 자기가 진짜 계속 해먹을 수도 있겠죠. 설마 그럴 일이 생길 것인가는 거의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도 솔직히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 계속 트럼프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계속 시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포틀랜드 있잖아요. 여기 지금 미국이거든요. 포틀랜드에 군 병력 배치를 지시하고요. 필요시 전면적으로 무력 사용도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계속 요즘 보면은요. 군 병력을 자꾸 국토 방위를 하겠다. 그다음에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군 투입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군을. 그래서 이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 ICE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27일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요. 필요시에 지금 무력 사용 풀포스 이거를 승인 가능성도 언급을 했다. 그래서 계기는 뭐냐? 텍사스 댈러스 ICE 구금 시설 총격 사건 이걸로 해서 이후 안티파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직후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IC 시설이 좌파 테러 조직과 안티파 공격에 노출돼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서 다 이거를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포틀랜드 민주당 지지층이죠. 지지하는 여기 곳인데 지지 강세 지역인데 여기에 정부군을 투입을 해서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명분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압박을 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그거를 좀 뭐 어디죠? 캘리포니아에서도 노숙자를 뭐 처리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 투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군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도 막 따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거의 뭐 그게 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포틀랜드 키스 윌슨 시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전 위협이 없고 군대에 필요 없다. 왜 들어오냐. 그리고 티나 코테 오리건 주지사도 폭동 없다. 연방병력 필요가 불필요하다. 근데 왜 들어오냐. 지금 이거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군을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봤을 때도 뭔가 진짜 트럼프가 뭘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와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입장을 보면요.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전면 무력 행사 승인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을 명분 삼아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으로 바꿨죠. 전쟁부 장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다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봤을 때 점점 뭔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진짜 중국처럼 원래는 미 합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주별로 법도 다르고 원래 서로 이제 주별로 거의 각자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의 힘을 더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군기를 잡는 거죠. 병력을 투입을 해서 뭐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아마도 진짜 군기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명분으로 가는 거죠.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데모를 하거나 하면 야 너 불법 이민자 아니야? 너 이거 아이디 카드 봐봐 이러면서 탈탈탈 털어서 혹시나 하나라도 먼지라도 걸리면요 추방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책 안 잡히려고 조용하는 거죠.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어도 왜 들어오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데모를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뭔가 중국과 같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거 보면서 야 트럼프가 진짜 아이러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명분은 뭐냐, 미국 우선주의와 그 다음에 반이민 강화 기조 이걸로 군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지금 민주당 지지 지역 여기에서 왜 더 이렇게 많이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 이 지지 지역에서 왜 하냐, 여기에서 데모를 많이 하거나 반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반발을 한다고 하면요 그 반발 데모하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요 아마 탈탈탈 불법 이민자인지 아마 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모를 잘 못하겠죠. 그럴 힘을 막기 위해서, 왜냐 여기가 지금 BLM 있잖아요. 이 시위를 했었던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재현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아마도 진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자 뭔가 진짜 극적으로 이렇게 좀 극우와 뭐 극좌라고 하죠. 이게 갈라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엄청 심해지고 트럼프도 이거를 이용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연준을 장악을 하고 그게 치달으면서 결국에는 금의 이런 상승과 다극화 시대가 빨리 올 수가 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셧다운으로 처음에 주식이 원래는 80년 이후에 14차례 이 셧다운 동안 S&P 500은 대부분 소폭 변동에 그쳤으며 셧다운 해결 후에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8년에서 19년 15일 셧다운 기간에도 S&P 500은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S&P 500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쭉 셧다운 기간이랑 그 다음에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S&P 500이 변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후에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봤는데 보통은 되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기간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S&P 500을 매수를 하시면 이득을 볼 가능성이 거의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 다른 이유가 뭐냐, 이번에 대통령이 트럼프고요. 트럼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영구적으로 공무원들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무급휴직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 병력을 투입을 시켜서 진짜 포틀랜드든 뭐 이런 데 탄압을 하면서 계엄령까지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변동성을 여러분들 잘 주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 보면요 트럼프가 지금 계속 이런 뭐 연준을 장악하거나 지금 뭐 군 이런 병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기축통화의 지위가 많이 이렇게 휘둘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강조드리는 게 금과 뭐 대안투자를 강조드리잖아요. 금과 은, 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 이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금을 중점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요즘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금 있잖아요. ETF도 좋은데 현물도 제가 모아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쿠팡 링크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현물도 한번 인터넷으로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금은방 가서서 구매하셔라. 그리고 제 거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뭐 금이 아니더라도 저 후원해 주시고 싶으시면 다른 거 뭐 김치나 아니면 라면만 사주셔도 저한테 후원이 되니까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과 은은 여러분들 꾸준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가 각광받는 이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안전자산 플러스 요즘은 수익률도 높아서 투자 자산으로도 아마 각광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요즘 진짜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하면서 더욱더 그게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기대된다. 그리고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지금 오고 있고 그게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금이 최고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이제 진짜 셧다운을 시키고 과연 진짜 군 병력을 장악을 해서 계엄령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뭐 섣부르게 해석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진짜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정말 진짜 이 뭐라고 하죠? 이쪽 믿음으로 똘똘 뭉쳤다고 해야 되나? 서로 이제는 극단적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뭔가 미국도 무서워지고 있고요. 한국의 정치도 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하고 타협을 하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는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런 게 걱정되면서 그런 거를 대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과 은을 모르겠어요. 미국 주식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건 금과 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쿠팡 링크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